자, 그러면 지금부터 겨울방학부터 새학기 무엇을 하면 좋은지,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생활기록부 어떻게 분석할까요? 이 모든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겨울방학 복습하는 시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선행을 좋아하는 컨설턴트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선행보다는 복습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선행은요, 솔직히 어떤 아이들이 해야 되냐면 할 게 없는 아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뒤에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거 볼 게 없으니까 앞에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생각보다 학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뒤에를 봐야 될 게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행이라는 이 프로그램 틀 안에 갇혀서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겨울방학은 선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채워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오늘 제가 성적표를 보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며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한번 찾아내는 요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학생이 무엇을 못하는지를 파악해서 자신만의 학습을 할 수 있는 방향성,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뭘 못하는지 아셔야지 학원이랑 상담하지 않을까요? 어머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원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 잘 부탁드려요.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담입니다. 진짜 중요한 상담은 우리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학원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못하는지를 알고 덤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는데요. 겨울방학 복습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학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1이 있고 수2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저는 겨울방학에 해야 되는 것 중에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사회도 하고 과탐도 하고 수학도 하고 다 해야겠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방학식이 되게 짧은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수업에 대한 비중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100이라는 게 있으면 25, 25, 25, 25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수학에다가 한 70? 그리고 나머지 30을 가지고 학업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나 수학 이 과목을 좀 많은 비중을 두고 복습하는 시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수학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1입니다.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를 96점을 받았던 아이가 기말고사에 98점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왜? 성적이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하나 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애가 76점을 받았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면 기말고사에서 2학기 중간고사가 됐을 때 성적이 이렇게 내려갔네요. 그죠? 성적이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적표를 볼 때는 요 방향성을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을 선발하고 평가할 때는 성적의 추이를 보기 때문에 1학기 성적과 2학기 성적의 방향성과 성적이 어떻게 발전하고 추이를 봐요. 그런데 이거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성적이 나오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 성적이 떨어졌다라면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문제가 됐다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건 이거를 뭘 해야 될까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결을 해서 다시 성적을 높여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성적표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문제점을 찾을 땐 그렇게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 76점과 89점이 나왔던 2학기는 1학기에 했던 학업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왜? 내신은 시험 범위에 단원이 나눠져 있잖아요. 자, 수2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때 94점이었다가 기말고사 때 92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2학기 중간반대 67점 받았어요. 폭망하셨네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봤는데도 여전히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단원이 다르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 94점, 92점 요런 점수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94점과 96점, 특히 94점대, 90점대 중반 성적을 만든다는 건 여러 문제 틀리는 게 아니고요. 난이도 문제 하나 정도를 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90점대 중반 점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 아이의 학업의 방향성을 난이도를 체크하면서 난이도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학생의 난이도에 맞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가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90점대 중반이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1학기 때는 우리 아이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삼각함수와 수열이 나타나면서부터, 특히 수열이 나타나면서부터 우리 아이가 폭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난이도가 나오거나 아예 기본 자체가 많이 약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 방학에 복습해야 된다고. 복습해야 되는 부분은 삼각함수와 수열 라인인데 삼각함수와 수열을 방학 동안에 다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나 수열 어느 게 더 문제가 되는지 문제집 같은 것들이나 우리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가 나타나고 어느 정도 난이도부터가 문제인지를 다 파악해서 이 부분을 학원이라는 데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함수와 극한의 연속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 지금 고난이도 문제에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고난이도 어느 정도 하는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항 함수랑 미적분 들어가면서 미분과 적분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미분 적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원별로 찾아갖고 공부하는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학부모님들 학원이랑 상담할 때 이런 걸 알고 상담하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성적만 보지 마시고요. 어머 너 76점이 웬 말이야 라고 성적만 보지 마시고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그래야지 학원이랑도 상담을 할 수 있고 아이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만약 이걸 학생이 보고 있다면 너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나타내는 건 바로 틀린 문제 관리입니다. 내가 못하는 걸 알고 이 틀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주도 학습 방식을 찾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틀린 문제를 솔직히 학원 강사님들이 너무 쉽게 알려줘요. 자신이 풀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 알려주다 보니까 자신의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좀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해가시죠? 성적표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성적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공부 좀 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나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폭망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평균 이런 100분위가요. 아무리 못 나와도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는 나오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됐더니 70점, 60점대로 내려앉아 버렸어요. 왜 이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건 성적표 안에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잘렸구나. 여기 고2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모의고사 성적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2학년 거예요. 3학년 거 아닙니다. 자, 봤을 때 국어는 우리 아이가 100분이 요 원점수 득점 있잖아요. 요 득점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필요 없고요. 원점수도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얘는 필요합니다. 누구만 필요하냐면 원점수 같은 경우는 영어는 필요해요. 84점이니까 2등급이겠죠. 절대평가기 때문에 90점이 1등급이고 80점이 2등급이고 70점이 3등급이에요. 자, 나머지는 원점수가 다 필요 없다.
네, 요 표점도 필요 없습니다. 표준 점수는요, 수능 봐야 돼요. 수능 보고 난이도 같은 거 다 해봐야지 알고, 지금 2학년 때 보셔야 되는 거는 100분위 정도만 봐서 우리 아이 수준을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영어가 몇 등급이었어요? 2등급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셨으면 좋겠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국어, 수학, 과학. 이 아이 이과 출신 아이예요. 국어, 수학, 과학 100분위가요. 84.67 정도가 나왔대요. 아, 우리 아이 100분위 84점대 아이예요. 이 정도면 어디 갈 수 있나요? 가천대학교 정도 넣을 수 있다. 아, 우리 아이 지금 모의고사 수준이 가천대 정도 수준이구나. 명지대 가천대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네, 하여튼 자, 그랬을 때 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밑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이걸 봐야지 우리 아이가 뭘 못하는지를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OX, OX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밑에 보니까 OX, OX가 나와 있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국어를 좀 볼까요? 우리 아이 실력이 어떤지 국어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국어 같은 경우 이때 2019년 6월 고2 모의평가 이 문제예요.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무슨 문제가 나왔었냐면 문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볼게요. 문법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아이 문법 싹 다 틀렸어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문법을 못해요. 그러면 뭘 지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새학기 되기 전에 문법을 해야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선생님, 저는 화작을 할 거기 때문에 문법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모든 언어의 기본은 문법입니다. 문법의 기본이 없는데 국어를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국어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문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표를 봤을 때는 이 위에 나와 있는 등급과 100분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을 못하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 성적표를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1순위는 뭐라고요? 문법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국어를 받아보셨을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건 비문학, 일명 독서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해내는지를 봐야 됩니다. 솔직히 비문학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비문학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수능장 가서. 비문학은 단순히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고 느는 게 아닙니다. 독해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비문학을 어느 정도 해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시기에 25번부터 30번이 여기부터 여기 30번이 독서 비문학이었어요. 그런데 요 비문학을 어떤 비문학이었냐면요, 좀 과학에 관련된 비문학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과학에 관련된 거니까 솔직히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한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이과 학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봤더니 비문학은 다 맞아왔어요. 잘하네요. 그리고 또 어디가 출제가 됐냐면